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차량 전복 사고를 일으켜 중상을 입고 긴급 수술을 받아 그의 골프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가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돈풀기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규모 업체와 1인 사업자들만 앞으로 2주 동안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 프로그램인 PPP 융자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데이트 앱을 이용한 로맨스 사기 등 각종 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 수사 당국이 1000만 개 이상의 가짜 3M 브랜드 N95 마스크를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체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일으켜 다리 여러 곳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아 그의 골프 인생의 중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근년 들어 부상에 시달려왔으나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만 15번이나 우승하는 등 타이의 추종을 불허하는 골프 황제로 불려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으로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중상을 입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아침 7시 12분 롱링 힐스 에스테이지와 란초팔로스 베르데스 부근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사고 차량 운전자는 타이거 우즈였고 타이거 우즈 혼자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SUV 차량은 도로 옆으로 굴러서 수풀에 전복됐고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소방국 응급대원들은 사고 차량에 끼어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장비인 조스 오브 라이프를 이용해 차량 안에 끼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던 타이거 우즈를 꺼내 UCLA 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다리 여러 곳에 부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그의 에이전트인 마크 스타인버그가 전했습니다. 이 전복 사고의 사고 원인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고 그가 평소 진통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왔다는 점에서 약물 영향에 따른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지난 2017년 진통제 때문에 도로가에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지난주 자신이 주최한 제네시스 인비테셔널이 열린 LA를 찾은 후 지난 21일 일요일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LA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타이거 우즈는 고질적인 허리 부상 때문에 4월에 열리는 메이저 대회 매스터스 출전도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1996년 프로에 입문한 첫 해부터 신인상을 거머쥐었고 부상 후 화려하게 복귀했던 2019년의 매스터스에서 우승 5번, PGA 챔피언십 4번, US 오픈 우승 3번 등 메이저 대회에서만 무려 15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PGA 투어에서는 현재 82회나 석권의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갖고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골프 황제로 군림해왔습니다. 그런 타이거 우즈가 근년 들어 이혼과 고질적인 허리 부상 등에 시달리며 저조한 성적을 보여왔는데 이번 차량 전복 사고에 따른 중상으로 불과 45살에 그의 골프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골프 전문가들은 올해 45세에 불과한 타이거 우즈가 그의 골프 인생에서 9월 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애석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에서 급반등하기에는 아직 먼 길이라며 경기 회복을 위해 제로금리와 채권 매입 등을 통한 돈풀기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아직 고용 개선이 속도가 느려 진작책이 더 필요한 반면 돈풀기에 따른 물가 급등의 우려는 통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급락한 미국 경제를 급반등시키려 총력전을 펴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 회복이 아직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라고 진단하고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돈풀기 정책을 지속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3일 상원금융위원회에서 반기별 정책 보고를 통해 고용 등에서 미국 경제 회복은 아직 가시밭길이자 먼 길이며 앞길이 극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However, the economic recovery remains uneven and far from complete, and the path ahead is highly uncertain. Pace of improvement in the labor market has slowed.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실업률은 6.3%로 내려갔으나 이는 팬데믹 직전의 3.5%에 비해 아직도 근 2배 높은 수준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미국민 900만 명이 해직 상태고 400만 명은 구직을 포기한 상태여서 1,300만 명이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월 연중 의장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엄청난 규모의 돈이 풀려 물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파월 의장은 아직도 물가 인상률은 연준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진단에 따라 제롬 파월 연중 의장은 앞으로도 제로금리와 정부 보증 채권 매입을 통한 돈풀기 정책을 계속 유지 시행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There's a long way to go. And monetary policy is accommodative and it needs to continue to be accommodative. Expect us to move carefully and patiently and with a lot of advance warning. 연준은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내렸는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제로금리를 지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정부 보증 채권을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사들여 그만큼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데 그러한 채권 매입을 통한 돈풀기도 계속 시행할 것으로 파월 의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모기지 증권을 사들인 데 이어 지난해 6월부터는 한 달에 국채 800억, 모기지 담보증권 400억 등 1,200억 달러씩 사들여 그만큼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어 2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대출해 줌으로써 유동자금이 막히는 돈맥 경화를 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연준과는 별도로 지난해 3월 말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케어스 액트에 이어 12월 27일에는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입법해 시행했고 이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을 확정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에서 종업원이 20명 이하인 소형업체와 하청업자 그리고 미용사 등 1인 사업자들만 앞으로 2주 동안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 프로그램인 PPP 융자를 신청해 손쉽게 받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수계, 이민자, 여성들이 주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을 돕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2주간의 특별 기간을 정해 탕감받을 수 있는 PPP 융자를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이민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업체 1인 사업자들이 앞으로 2주 동안 탕감받을 수 있는 PPP 융자를 손쉽게 받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수계와 이민자, 여성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나 1인 사업자들만 2주 동안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 프로그램인 PPP 융자를 신청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2주간 특별 신청 기간을 정할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 2주간의 특별 기간 중에는 종업원들이 20명 이하인 소형업체들만 PPP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홈 컨트랙터 하청업자와 미용사 등 1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10억 달러를 별도로 떼어내 무상 융자해 주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 시민이 아닌 합법 미국 거주자들도 PPP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허용키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종업원 20명 이하의 소형업체들이나 1인 사업자들의 절대 다수는 소수계와 이민자들,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도 PPP 융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특별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PPP 융자는 2달 반 내지 3달 반치의 종업원 급여와 사업체 경비를 계산해 융자를 받은 다음에 종업원 급여의 60%를 사용했을 경우 경비까지 100% 전액을 탕감받아 결국 무상 융자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차례 걸쳐 시행되고 있는 PPP 프로그램은 중대기업들이나 백인 소유업체들이 손쉽게 받고 있는 반면 소수계, 영어에 익숙치 못한 이민자 그리고 여성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잘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4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된 1차 PPP 프로그램으로는 500인 이하 520만 곳이 5,250억 달러나 무상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11일부터 3월 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2차 PPP 프로그램은 전체 배정된 2,840억 달러 가운데 현재까지 절반인 1,335억 달러가 융자 승인됐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는 PPP 프로그램이 빠져 있어 이민사회 소규모 업체들과 1인 자영업자, 비시민권자 합법 거주자들까지
이번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을 두 번 울리는 각종 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지역에는 경찰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버지니아 경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오고 있어 거짓말에 속는 경우가 더 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나 채팅 앱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로맨스 사기의 경우 2020년 한 해 50% 늘어 피해 금액이 3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수선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틈을 타 각종 사기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에 따른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젠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습니다. MBC4에 따르면 최근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사기 전화를 받았다는 신고가 하루에 5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화 사기범은 자신을 경찰이라고 주장하며 전화를 받는 사람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돈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사기범은 윽박지르기와 부드러운 어조를 번갈아 사용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무력한 상태로 만든 다음 범행을 저지른다고 버지니아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경찰 사칭 전화는 주로 북버지니아와 인근 지역에서 걸려오는데 실제 버지니아 경찰 번호를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어 더 많은 피해로 연결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경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경찰은 이 같은 전화가 걸려올 경우 바로 전화를 끊고 신고전화 804-674-2000번으로 바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선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금액이 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기 피해액만 해도 3,860만 달러에 이른다고 CNBC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데이트 앱과 소셜미디어로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방법도 보이스피싱만큼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로맨스 사기로 인해 3억 4천만 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고립감이 클 수밖에 없었던 지난해에는 로맨스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2019년 대비 피해액이 50%나 늘었다고 연방거래위원회는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직접 만날 수 없다거나 치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범인들의 수법이 설득력을 얻는 한 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로맨스 사기로 인한 평균 피해 금액은 2,500달러로 다른 사기 수법 피해액 평균치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로맨스 사기의 경우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기꾼을 사랑했다는 심각한 심리적 피해도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국토안보부 등 미 수사당국이 1,000만 개 이상의 가짜 3M 브랜드 N95 마스크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의료시설, 정부기관을 상대로 가짜 N95 마스크를 유통 배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국토안보부와 FBI 등 수사당국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선 건데요. 그동안 1,250회 넘게 수색을 벌였고 가짜 3M 마스크만 1,000만 개 압수했으며 2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가짜 N95 마스크가 유통되면서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차단력이 강한 N95 마스크는 주로 의료진이나 코로나19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기면서 마스크가 부족한 병원이나 개인을 상대로 가짜 마스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판매가를 몇 배 올려 파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N95 마스크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3M사는 지난해에만 20억 장을 공급했지만 물량이 부족했던 코로나 사태 초기에 가짜 업체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3M사는 홈페이지에 가짜 상품 구분법까지 올려놨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7,000명의 국토안보부와 국경수비대, 식품의약국, 연방수사국 요원 등과 협력해 가짜 상품 적발에 나섰고 수백 명을 검거했습니다. 최소 5개 주에서 지속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1,000만 개 이상의 가짜 N95 마스크를 압수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곧 배포될 예정이었던 동부해안 창고에서 수십만 개의 가짜 3M 마스크를 압수했습니다. 모조품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12개 주 병원이나 의료시설에도 의료용 마스크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병원과 의료단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많아 다른 루트를 통한 구매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현상을 사기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백신이나 개인 보호 장비 또는 해외에서 개발됐다는 치료제를 판매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가짜 3M 마스크를 유통 배포한 개인이나 업체들을 1,250건 넘게 급습해 수백만 개 가짜 마스크를 압수했습니다. 3M사는 이들에 대해 사기와 위조로 12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수사당국은 최소 5개 주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위조된 마스크를 압수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적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를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5는 독자 개발한 전기차 플랫폼 eGMP를 탑재하면서 1회 충전으로 최대 43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유럽, 중국과 더불어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의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를 온라인을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나달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가 시장의 주목을 끌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테슬라가 장악한 세계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현대차의 첫 모델입니다. 전용 전기차는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차로는 출시하지 않고 오직 전기차로만 내놓은 모델을 말합니다. 현대차는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아이오닉5가 현대차의 첫 차량이었던 포니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닉5는 독자 개발한 전기차 플랫폼 eGMP를 탑재하면서 1회 충전으로 최대 43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기아와 제네시스에서도 전용 전기차 제품군을 출시합니다. 18분 안에 배터리의 80%를 채울 수 있는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단 5분의 충전으로 100km를 갈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뜻하는 제로백은 5.2초면 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이오닉5를 테슬라 모델 Y, 내년에 출시될 폭스바겐의 ID4 등의 경쟁 모델로 꼽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2019년에 처음으로 200만 대를 넘어선 전기 승용차 판매 규모가 2025년 850만 대, 2030년 2600만 대, 2040년에는 5400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연방정부 관용차를 전부 미국산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란 기대감에 미국 전기차 생산업체는 물론 부품과 배터리, 심지어 전기차 충전소 업체들의 주가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는 약 32만 대에 달합니다. 하지만 2040년이 되면 약 50%가 전기차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10년 뒤에는 테슬라 전기차 생산량이 현재보다 50배가량 늘어난 2천만 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는 연내 미국 진출도 예정돼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